세계사 뉴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벤더빌트는 최초의 벨벌이입니다. 근데 재벌의 흐름은 벤더빌트, 록펠러, 카네기, 헨리 포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가 있습니다. 벤더빌트부터 소개하자면 벤더빌트는 거칠고 경제적이었습니다. 근데 거칠고 경제적이었는데 옛날에는 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야지만 출발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다 안 모이면 출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벤더빌트는 시간 약속으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벤더빌트의 아들은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그 배 시간을 만들었는데 재산을 벌었는데 시간표를 만들어서 재산이 2배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세계 최초로 돈을 벌었죠. 약간 배 시간표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배를 팔고 철도에 투자했는데, 왜냐면 벤더빌트는 이제 배는 됐다, 이제 철도가 더 잘 될 것이다 해서 철도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독점이 성공하는 길이고, 성공하려면 전환점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자, 그래서 벤더빌트에는 통찰력이 있어서 성공을 했죠. 근데 훌륭한 지도자의 특징은 통찰력입니다. 벤더빌트는 올버니 다리를 폐쇄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 이동을 못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경제사회에 손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더비 다리를 폐쇄했습니다. 올더비 다리란 뉴욕과 미국이 이렇게 뉴욕을 지나는 그런 기차 다리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하락한 경제시 기업을 사들여서 독점하였습니다. 벤더빌트는 미국의 3분의 2의 철도를 아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1억 달러를 손해받았고요. 게임 룰을 바꿔야 합니다. 때문에 게임 룰을 바꿔야 되고, 벤더빌트는 철도왕이라고 부릅니다. 록펠러는 다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패했죠. 일단 록펠러는 석유왕입니다. 록펠러는 석유를 생산하지 않았고 석유를 다시 만드는 것, 석유를 다시 정제하였습니다.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 원래 그대로 오일이라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그랬더니 석유관을 만들었는데, 록펠러가 성공하게 된 이유, 첫째는 정제 기술을 집중하였습니다. 둘째는 신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고객과 나의 사이를 독점하였습니다. 석유관으로 독점하였죠.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독점 금지법으로 회사가 쪼개져서 이제 록펠러를 망하게 되었죠. 카네기는 철강왕입니다. 철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챘죠. 그리고 철도, 다리, 건물 고층 등을 이용해 철로 커다랗게 짓기 시작한 것은 카네기가 처음입니다. 철이 필요한 이유는 도시가 발전해서 철이 필요한 거 알고 이렇게 철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철강하게 됐습니다. 카네기와 헨리 포드 가운데에 제이 포드 모건이 있는데, 제이 포드의 모건은 재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금융업이었습니다. JP 모건은 나라 경제와 서재의 재벌들을 모아 돈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때 재벌들을 모아 돈을 구했을 때 이때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였습니다. 서재 재벌들을 모아 돈을 구했다고 했을 때요, 서재 재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뒀어요. 그리고 너 돈 이 정도 안 내면 못 가,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나라 설립을 하였습니다. JP 모건은 영국의 은행장이었습니다.
협력 인맥으로 JP 모건을 이렇게 유명하게 했죠. JP 유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고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헨리 포트는 대량 생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자동차를 만드는데 일주일이었죠. 거의 사치품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근데 헨리 포트는 맨날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적육점을 통해 아이디어를 만들었죠. 이렇게 고기를 걸고 이렇게 자르는 걸 보고 이렇게 분담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고 자동차를 개발하다 보니 한 대 일주일이었던 게 한 대에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트가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컨테이너 벨트 시스템. 방금 그 정육점에서 자동차 아이디어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컨테이너 벨트 시스템입니다. 둘째, 마케팅으로 손님을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팔았죠.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렸습니다. 헨리 포트는 노동자도 고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노동자도 자동차를 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프릭은 노동자를 제압했고요. 노동자 조합 임랩을 하였고 악력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기업가의 정신, 민주주의의 정신, 프린티어의 정신이 합쳐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는 뉴욕 막 왔다 갔다 걸었는데 지금은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인데 일단은 제일 가운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제일 동쪽에는 의사당이 있고 제일 앞에는 북쪽에는 백악관이 있고 여기 서쪽에는 링컨 기념관, 남쪽에는 토마스 기념관이 있고 워싱턴 DC에는 모뉴먼트라고 엄청 긴 건물이 있습니다. 크죠? 그것은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끝났음을 기념하는 그런 모뉴먼트입니다. 그리고 뉴욕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스탠드 섬, 퀸스, 브롱크스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해튼은 실질적인 뉴욕이고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이고 흑인들이 거주입니다. 퀸스는 바깥쪽에 한국인들이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에는 집합 지역입니다. 그리고 스탠드 섬은 뉴욕시의 전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드 섬이 큽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전체 쓰레기가 다 일로 스탠드 섬으로 오는 것입니다. 맨해튼은 세계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도시입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모든 지역이 영화 촬영지입니다. 그리고 서남부는 공장, 침구, 도시에서 예술가, 도시의 변화가 있고 동남부는 퀸스 출신의 갱스터가 모이는 탁구된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한 게 맨해튼 지역의 서남, 동남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뉴욕을 배울까요? 첫째, 미국은 그리고 어떻게 최고가 되었을까요? 첫째, 브랜드화. I love 뉴욕 이런 걸로 브랜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로 돈 버는 시기일 때 문화를 팔기 시작하였고요. 세 번째, 자본주의의 도시에 가장 민감합니다. 네 번째, 유대인의 도시로 유대인 거주 1위 도시입니다. 자, 이상으로 뉴욕 강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